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꾸곤 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도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전원주택은 생활 편의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파트와 전원주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묻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노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7대 착각이라고 부르며 주로 7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고에서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이를 만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와 75세의 삶의 질이나 신체적 능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고 그 이후의 시간은 덤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60세 이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원주택의 매력과 단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착각 중 하나는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후 관련 서적에서는 100세 시대를 강조하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90세나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그 수는 정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세 정도까지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보고 그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많은 노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하며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사망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실제로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사사사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더욱 기미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은 멋지게 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결국은 건강 문제나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막연히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보람찬 삶이나 멋진 노후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어떤 방법이 생길 거야,
국가가 알아서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착각은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악화되며 일자리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후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친인척이 가까이에 있으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는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아프게 된다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편익 인프라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시골이나 외진 곳에 살게 되면 문화 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주거 비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큰 집이나 고급 주택에 살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소득이 없거나 제한적일 경우 주거 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정하면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잘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도시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의 장점 중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원 지역에서는 넓은 공간이 주어져 있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기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주택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이웃과의 간섭이 적고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는 이웃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여기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전원주택이 도시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생활이 가족과의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을 위한 특별한 주거 공간으로 병원, 문화시설, 여가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식사도 제공받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물론 품격 있고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의 만남은 드물며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때때로 고립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처음에는 새롭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나중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점차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실버타운에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각 주거 형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아파트가 좋으냐, 전원주택이 좋으냐, 빌라가 좋으냐, 아니면 실버타운이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게 된다면 전원주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전원주택이라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장점이 마음에 든다면 그 선택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조건과 생활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노후에 어느 지역에서 살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인 춘천은 중소도시로 대학병원이 2곳이나 있어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이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좋다고 평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춘천이 추워서 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 곳을 정할 때는 주택지를 고르는데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무작정 가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피해야 할 주거 형태는 분명히 외딴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살게 되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외로운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환경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킬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습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운동은 나중에 갑자기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평소부터 골프, 등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 외에 집까지 마련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주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노후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실수를 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꾸곤 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도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전원주택은 생활 편의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파트와 전원주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묻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노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7대 착각이라고 부르며 주로 7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고에서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이를 만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와 75세의 삶의 질이나 신체적 능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고 그 이후의 시간은 덤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60세 이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원주택의 매력과 단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착각 중 하나는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후 관련 서적에서는 100세 시대를 강조하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90세나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그 수는 정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세 정도까지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보고 그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많은 노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하며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사망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실제로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사사사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더욱 기미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은 멋지게 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결국은 건강 문제나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막연히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보람찬 삶이나 멋진 노후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어떤 방법이 생길 거야, 국가가 알아서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착각은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악화되며 일자리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후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친인척이 가까이에 있으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는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아프게 된다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편익 인프라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시골이나 외진 곳에 살게 되면 문화 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주거 비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큰 집이나 고급 주택에 살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소득이 없거나 제한적일 경우 주거 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정하면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잘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도시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의 장점 중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원 지역에서는 넓은 공간이 주어져 있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기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주택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이웃과의 간섭이 적고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는 이웃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여기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전원주택이 도시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생활이 가족과의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을 위한 특별한 주거 공간으로 병원,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식사도 제공받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물론 품격 있고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의 만남은 드물며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때때로 고립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처음에는 새롭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나중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점차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실버타운에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각 주거 형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아파트가 좋으냐, 전원주택이 좋으냐, 빌라가 좋으냐, 아니면 실버타운이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게 된다면 전원주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전원주택이라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장점이 마음에 든다면 그 선택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조건과 생활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노후에 어느 지역에서 살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인 춘천은 중소도시로 대학병원이 두 곳이나 있어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이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좋다고 평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춘천이 추워서 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 곳을 정할 때는 주택지를 고르는데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무작정 가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피해야 할 주거 형태는 분명히 외딴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살게 되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외로운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환경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킬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습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운동은 나중에 갑자기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평소부터 골프, 등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 외에 집까지 마련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주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노후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실수를 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꾸곤 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도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전원주택은 생활 편의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파트와 전원주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묻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노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7대 착각이라고 부르며 주로 7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고에서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이를 만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와 75세의 삶의 질이나 신체적 능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 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고 그 이후의 시간은 덤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60세 이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원주택의 매력과 단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착각 중 하나는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후 관련 서적에서는 100세 시대를 강조하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90세나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그 수는 정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세 정도까지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을 주로 보고 그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많은 노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하며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사망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실제로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사사사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더욱 기미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은 멋지게 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결국은 건강 문제나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막연히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보람찬 삶이나 멋진 노후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어떤 방법이 생길 거야. 국가가 알아서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착각은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악화되며 일자리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후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친인척이 가까이에 있으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는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아프게 된다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편익 인프라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시골이나 외진 곳에 살게 되면 문화 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주거 비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큰 집이나 고급 주택에 살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소득이 없거나 제한적일 경우 주거 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정하면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잘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도시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의 장점 중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원 지역에서는 넓은 공간이 주어져 있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기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주택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이웃과의 간섭이 적고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는 이웃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여기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전원주택이 도시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생활이 가족과의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을 위한 특별한 주거 공간으로 병원, 문화시설, 여가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식사도 제공받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물론 품격 있고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의 만남은 드물며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때때로 고립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처음에는 새롭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나중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점차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실버타운에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각 주거 형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아파트가 좋으냐, 전원주택이 좋으냐, 빌라가 좋으냐, 아니면 실버타운이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게 된다면 전원주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전원주택이라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장점이 마음에 든다면 그 선택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조건과 생활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노후에 어느 지역에서 살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인 춘천은 중소도시로 대학병원이 2곳이나 있어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경관이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좋다고 평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춘천이 추워서 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 곳을 정할 때는 주택지를 고르는데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무작정 가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피해야 할 주거 형태는 분명히 외딴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살게 되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외로운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환경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킬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습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운동은 나중에 갑자기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평소부터 골프, 등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 외에 집까지 마련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주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노후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실수를 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